여기 206페이지에 행정심판을 보시면요. 요 지문 하나가 시험에 이제 종합문제 만들 때 아주 많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대해서는 원래 그 자는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안 돼요. 행정청한테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를 지정한 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올해 기출문제 하나 보시면은 틀린 거 찾기. 1번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1번 야 거저 맞히라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네. 그렇죠? 1번 바로 정답이야. 밑에 볼 필요도 없지만 또 찜찜하니까 또 봐야지.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심의라면 안 나오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할 때 도시계획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경우 도지사는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고 4번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맞죠? 예. 밑에 이제 그 비용이 나오는데요. 비용은 역사상 딱 2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히 보지 말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나 지문 한두 개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20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에 설치가 되고 국토부 장관의 중요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는 기관인데요. 뭐 조직 구성 이런 것들 공부하지 마세요. 예, 나오면 틀리면 돼. 211페이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둘로 나눠져 있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넘기고 그 다음에 거기 212페이지에 5번에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 있죠. 예. 그래서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은요 지도위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예. 오른쪽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위원회 제척하고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척은요. 제척 사유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이 제척 사유는 우리나라 어떠한 법이든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척 사유는 원래 형사소송법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게 부동산 공법 분야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척 사유는 2005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2005년 이전에는 자기가 짓는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심의를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물론 자기 이름으로 건축허가 신청 안 했겠죠. 부인 이름으로 했겠지. 예. 근데 2005년도부터 제척 사유가 생기니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나 배우자 일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심의하겠죠. 배우자이었던 자, 과거형이네. 불리하게 하겠다. 그렇죠? 과거형이네. 2번 친족 관계에 있을 때 역시 이게 아마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친족 관계. 우리 법에서 친족 관계란 말이 나오면요. 민법 777조가 적용이 돼요. 민법 777조는 딱 한 번 개정이 됐어요. 89년도에. 1989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으로 장인 장모만 자기의 친족이에요. 처제 처남은 친족이 아니야.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는 남편 쪽으로 팔촌까지가 친족인 거예요. 예, 이거는 남녀 평등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89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90년부터는요. 결혼한 여자 남자 똑같이 상대방 팔촌까지가 친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한 남자가 처제나 처남을 갖다가 만약에 특혜를 준다.
친족에 대한 특혜가 아니야. 친족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친족은 장인 장모만 친족이고. 그래서 89년도까지는 부인이 일찍 죽었다 그러면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자만 결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장모하고만 결혼 안 하면 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처지하고는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예전에요. 89년도까지는. 근데 90년부터는 안 돼. 친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턴 친족이라는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777조에 나온 친족 관계예요. 3번 대리인, 4번 이해관계인입니다. 뭐 제척 사유는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회피.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걸 말해요. 회피. 회의로 공개 의무. 법에는 1년 범위.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령 6개월이면 실제는 6개월 내에 이제 공개하게 돼 있고 예전에 이게 3년이었어요. 2005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예. 근데 공개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중도의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발언한 게 공개돼 버려요. 투기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다만 공개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 예전에요. KBS 뉴스에 모자이크에서 나온 적 있어. 음성 변조해가지고. 예.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자가 내가 텔레비에 나가봤자 좋을 리가 없거든요. 예, 이 얼굴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난 텔레비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모자이크 처리하고 예, 음성 변조하겠다고 했죠. 예, 나만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 예, 예. 그리고 그거 출연료 5만 4천 원만 5만 4천 원 세금 띄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나오죠. 만장일치 통과됐대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번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게 2005년도에 생겼어요. 원래 거기 나오는 형법 129조에서 132조가 수뢰죄예요. 수뢰죄는요. 공무원이나 중재인만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흔히 신분범이라 그래요. 공무원이나 중재인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만 돈 받았을 때 처벌되는 게 수뢰죄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공무원인 위원도 있지만 민간 위원도 있거든요. 민간 위원들은 돈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상 민간이 돈 받았을 때 처벌받는 규정 하나밖에 없어요. 배임수재죄밖에 없어요. 배임수재죄. 근데 배임수재죄는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임 행위를 해야 돼요.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는 배임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실제로 취득해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갖춰져야지만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거든요. 민간이 돈 받았을 때 처벌받는 형법의 유일한 주문이 저거예요. 그래서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그 위원을 갖다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 위원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5명이 있어야지만 심의가 의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결근하는 거예요. 결석 또는 지각해가지고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심의가 통과가 안 돼요. 빨리 심의 끝나서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 건설이사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하거든. 그래서 이 결석하는 위원한테 와서 제발 결석하거나 지각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돈을 준 거야. 이거 부정한 청탁이 아니에요. 이건 부정한 청탁 아니죠. 그래서 돈 받아도 처벌이 안 돼. 결석하지 말아주세요. 지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서 처벌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 위원들은 용돈만 부족하면 어떡할 거야? 지각이나 결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요.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하고 임원들 있죠. 도장을 받아야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안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죠.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돈 받아서 나왔는데 나중에 배임수재죄로 어떻게 처벌하려 봤더니 지각하거나 결근하지 말아달라고 돈 준 거. 부정한 청탁이 아니야. 처벌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요.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위원은 무조건. 그럼 이제 수뢰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이 2005년 생기고 나서 정비법이고 도시개발법이 다 규정했어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의 조합장 임원들은 다 수뢰죄에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수뢰죄로 처벌이 돼요. 좋은 시절 끝났다고. 여러분 예전에 그 재개발조합 일찍 좀 하지 그랬어. 하면은 괜찮았는데. 작년인가요?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돈 받았는데 무죄 판결 나왔어요. 사립학교니까 공무원 아니잖아요. 근데 돈 받을 때 학부모가 우리 애 좀 잘 지도해 주세요 하면서 돈을 준 거야. 근데 애를 잘 지도해 달라는 것은 전국의 학부모 누구나 다 선생님께 부탁하는 거고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무죄 판결. 예. 부정한 청탁이 아니에요. 애 좀 잘 지도해 주세요. 부정한 청탁이 아니거든.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위원이 돈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뢰죄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216페이지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시험에 4번 나왔는데요.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제도인 것은 제도가 아닌 것은 있느냐 없느냐만 나왔어요. 눈으로 봤죠? 있어, 있음. 네. 그 다음에 주어는 밑줄 쳐야 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대통령령에는 시범도시에 응모할 수 있는 자 중에 구청장이 있어요. 예, 이름 빼놨습니다만은 구청장이 시범도시에 응모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우리 타인 토지 출입 등이 나오는데요.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때 요때 요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때 요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반 국민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거. 이거 합쳐서 타인 토지 출입 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은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주로 홀수회 시험 때 나와요. 올해가 몇 회입니까? 29회니까. 29회니까 홀수잖아. 홀수회 시험. 예. 여기 보면 타인 토지 출입 주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박스 나오네. 기초조사, 그렇죠?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 이번에 출입 절차든 시험이 몇 번 나왔는데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6명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요. 내 땅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너는 왜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와 그랬더니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았다는 거야. 내 땅에 들어오는데 내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허가 받고 들어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돼. 7일 전까지.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 지네들은 지네들한테 허가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입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 중에서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큰 게 요 2가지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토지 소유자 등의 이거는 동의까지 받는 게 원칙이에요. 동의까지.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가로 1번 나오죠? 토지 소유자 등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로 2번 예외 허가를 대신 받는 경우가 있다.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충격적인 조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땅 위에 서 있습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현장에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현장이 없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동의받는 일이 없겠다. 그렇죠? 그 사람 없을 때 하면 되잖아. 현장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없을 때는 행정청인 도시군 계약시설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에게 통지,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고 그 다음에 사전에 며칠 내에 통지인가 하면은요. 다음 페이지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뭔가 이상해. 피해가 별로 없는 출입은 7일 전에 알려주고 피해가 큰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은 3일 전에 알려주거든요. 아무리 이거 이해가 안 돼. 왜 피해가 큰 건 3일 전에 알려준가? 피해가 큰 것을 7일 전에 알려주면은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게 아니냐 싶어서 3일 전에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깨에다 불주사를 맞는데요. 우리 반이 100명이었거든요. 6학년 때, 초등 6학년 때. 100명 줄 서 있는데 한 90번째쯤 줄 서 있는 애들은요. 앞에서 90명이 우는고 비명 지르는 소리에 주사 맞기 전에 애기들이 실신해버려.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큰 거에 대해서 3일 전 통지가 충격을 좀 짧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하여튼 3일 전 통지야 이거.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얼굴이 상처 있어 수술 받으러 가는데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친구들끼리 모여 대학교 다닐 때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맥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는데 애들 돌아가면서 걔는 격려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다가 마취해서 안 깨어난 대법원 판례들 본인이 공부했던 대법원 판례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마취해서 안 깨어난 거 상처가 덧나가지고 뭐 사망한 사건들 자기가 읽었던 대법원 판례들을 돌아가면서 한 5명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애가 사색이 돼서 결국 병원에 못 갔어 겁나서.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3일 전까지 통지해 주는 게 아마 충격을 받을까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출입 제한 있죠? 일출 전 일몰 후. 우리 법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밤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일출 전 일몰 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렇죠? 일출 전 일몰 후. 밤에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은 점유자가 놀랍니까? 소유자가 놀랍니까? 점유자. 그래서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요. 기출 문제는 토지 소유자로 틀리게 나왔었어요. 예. 어떤 분은 또 민법 공부한 티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토지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입니까? 간접 점유자입니까? 물어보거든요. 공부했다는 티를 내는 거지. 직접 점유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수인 의무 있죠? 예.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증표 제시, 띵동 누구십니까? 타인 토지 출입하러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보세요.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밀가루를 묻혀서 다시 내면 밀가루. 예. 이게 바로 이제 증표와 허가증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6번에 손실보상, 가로 1번 손실보상 의무자. 자, 토지 출입 등에 관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 속한 행정청이. 그러면 구급 공무원이 타인 토지 들어오다 뭘 밟았어요. 밟고 보니 고려청자야. 구급 공무원이 아니라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 주고요. 작업인부가 뭘 밟았어요. 이조백자야. 그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손실 보상의 절차, 당사자 협의하고요. 협의는 손실을 보상할 자,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야. 보상할 자와
입은 자가 하고요. 협의가 성립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재결 신청을 토지 수용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 다음 단계는 공시법에 나오는 시험법이 아니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오른쪽에 기타 사항의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있죠. 이게 시험 나온다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볼 거예요. 있음. 밑에 청문 사유 세 가지 한번 보시고 끝에가 취소로 끝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벌칙이 나와요. 221페이지. 국토계획법을 위반했을 때 가장 강한 벌칙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두 개 56조 1항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시가와 조정구역 허가 규정 위반. 두 개가 가장 강한 처벌. 그 다음에 3번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하고 뒤에 가로가 있는데 가로는 지워주세요. 가로는 이게 삭제된 건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사이에 가로를 2천만 원 뒤에 있는 가로를 지워주세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까 봤죠.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한 개만 기억해요. 요거. 다음 페이지에 행정질서벌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있죠. 가로 1번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있죠. 이 중에 1번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공동구에 대해서는요. 처벌이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짜리가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두 개를 바꿔서 내는 거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 내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부해서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이쪽 파트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여기에 형벌하고요.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형벌은요. 형벌은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그러면 형벌의 한 종류가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1범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요. 전국에 전과자 몇백만 명 사면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 그랬는데 보니까 향토예비군법 위반 벌금 50만 원, 징역 전과 1범. 그러니까 벌금도 다 전과예요, 전과. 예. 그래서 벌금 형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를 위반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건 이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질서벌의 대표가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받아도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면 형벌의 특징은요.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칙이 적용돼요.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예?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에 두 개. 한 번 처벌받았을 때 예, 그걸로 처벌이 끝나는 거고요. 예, 두 번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형벌에 적용이 돼요. 과태료는 이거 적용되질 않아.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50만 원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어. 근데 벌금 100만 원 부과했는데 이거 잘못 부과했는데 한 번 더 해야겠다? 안 돼. 형벌은 한 번 처벌하면 그걸로 끝이야.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가 형벌은 적용이 되는데 행정질서벌은 적용되지 않아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화성 무섭잖아요.
화성의 마지막 피해자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인을 추리해 보겠다. 그러면서 화성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딱 카메라 찍어 버렸습니다. 그 아파트 정문에서 앞에 200m 앞에서 피해자가 발견됐거든. 그럼 그게 분양되겠어 그거 아파트. 예. 그렇잖아 찜찜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공소시효가 형벌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계시는 분? 웃을 일이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3명한테 상담받았었어요. 중개사 소무생들 3명한테. 내가 제일 믿을만 했나 봐. 나한테 와서 상담을 신청하러 왔어요. 예.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은 설사 그 이후에 붙잡히잖아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훈방하게 돼 있어요. 예, 만료되면은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나 사회 복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큰 대형 서점에 가면은 형사소송법 책을 파는 코너가 있거든요. 형사소송법 책을 딱 펴서 맨 뒤에 보면 한 20페이지 정도 공소시효에 대한 판례가 나와요. 그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한테 해당 사항 있는가 보고 사회 복귀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 왜냐하면 실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실수하는 사람이. 그 예전에 그 안산에서요. 이 사람이 강도 공범하고 같이 특수 강도죄를 범했는데 공범은 붙잡혀서 처벌받았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서 특수 강도죄는 7년이에요 공소시효가. 7년간 숨어 살았어요 이제. 7년 지났거든. 이제 사회 복귀할 수 있다 생각해가 제일 먼저 한 게 운전면허가 필요해가지고 안산의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운전면허 합격하고 이제 운전면허증이 안산 경찰서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안산 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 찾으러 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민번호 대보세요. 딱 때렸더니 아직 공소시효가 6개월이 남아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수갑 찼어. 왜냐하면 판례에서요. 공범이 있을 때는 공범의 재판이 확정됐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 공범이 6개월 있다가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본인이 범죄 저지른 날이 아니라 공범 재판 6개월 확정됐잖아요. 그때부터 공소시효야. 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우물에 독약을 탔는데 독약을 탄 날이 1월 달이고요. 독약을 먹은 게 2월 달이야. 이 사람이 먹고 시름시름 앓은 게 3월 달이고 죽은 게 4월 달이야. 그러면 결과 발생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 탄 것은 1월 달에 탔지만 죽은 게 4월 달, 4월 달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사회 복귀를 결정하셔야 돼. 내가 3명한테나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3명한테 상담받았어요.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을만 하냐 그랬더니 교수님이나 믿을만 해서 섬찟해. 섬찟해. 섬찟하지 않아요? 예. 공소시효를 만료를 앞둔 사람이 물어본길래.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가르치자 어떤 분이 무슨 중개사 하시면 이걸 가르치냐 그러는데 그의 시험에 일본 문제로 나왔어. 예, 이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쓰는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그 수많은 공인중개사 처벌받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도 많고요.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가지고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다운 계약서 쓴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알아두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은 거예요.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50만 원 안 내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숨어 살다가 5년 전에 내려왔거든 산에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부과받은 게 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였어 그러는 거야. 과태료는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되잖아. 이제 내야 돼. 그것도 가상금까지 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고 숨어야 돼. 아셨죠? 예.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이제. 예. 일단 국토계획부 이제 다 끝냈고요. 국토계획부는 1월 달 이 강의가 가장 상세한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강의할 때는 국토계획법의 시간을 대폭 줄일 거예요. 그 대신에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시간을 늘린다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요. 전체적인 틀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요.
이번 달에는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다 끝나는데요. 전체적인 체계 중심으로 강의를 하니까 핵심 사항들 중심으로 골자만 좀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겨울을 잘 나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역시 결석하지 말고 꼭 나와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다가 요 내용 체계를 아로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